국회 상임위가 쌀 공급 과잉을 막고 생산 기반도 유지하는 쌀 생산 조정제 예산을 편성해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당장 5천여 명의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지만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배추값은 고랭지 채소 출하로 주춤하고 있지만 부재료 가격이 뛰면서 올 김장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쌀 공급 과잉을 막고 생산 기반도 유지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적인 쌀 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농림부가 쌀 생산 조정제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했지만 국회 상임위가 9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채소, 가공용 벼 등을 심으면 헥타르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량 자급률도 제고를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보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 국감 때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고 농림부는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3만 헥타르, 내후년에 2배인 6만 헥타르 논에서 생산 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액은 2,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 해 쌀 생산량의 10.8%에 해당하는 45만 7천여 톤을 감산할 수 있어 시장 격리 비용 3,700억 원과 변동집불금 2,700억 원 등 6천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할 생산 조정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정착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선박 주문이 뚜껑 기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조선소와 협력업체 직원 5천여 명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인데도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유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맥없이 주저앉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주름잡던 스웨덴. 30년 전 일감이 줄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말매 조선소 크레인이 현대에 팔리던 날은 스웨덴 경제의 치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불행히도 스웨덴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들어간 국내 최고 시설이지만 가동 6년 만에 도급 폐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울산 본사가 먼저라며 군산에 배정된 LPG 운반선 2척까지 울산에 넘겨 군산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추가 수주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는 한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지만 도와 정치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도지사는 사실상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고 4천억 원 지원을 빌미로 업종 전환으로 눈을 돌렸고 정치권의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선 3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꼴입니다. 내년 초에 지금 다가올 일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조선업 밀집 지역이 아니라며 군산이 버리는 카드가 돼가는 상황. 하지만 군산에서 조선업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위 석유화학, 2위 자동차에 이어 조선업의 비율이 크지 않은 울산과 달리 군산 조선업은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결국 물량 배정만이 살 길이고 정치권만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크루즈선까지 건조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군산조선소 폐쇄가 장차 도내 경제에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과 집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 총학생회는 오늘 대학 도서관 앞에서 누굴 위한 나라인가를 주제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이틀 뒤인 9일 전주중앙성당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개회하며 익산과 군산 등지에서도 매일 저녁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달 말이면 각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김장에 들어갈 텐데요. 고공행진하던 배추 가격은 고랭지 물량이 풀리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부재료 가격이 껑충 뛰면서 올 김장 가격은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봉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재료를 다듬고 차량에서는 쉴 새 없이 절인 배추를 내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려운 이웃과 김장김치를 나눴지만 올해는 유독 양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000포기 했는데요. 올해는 너무나 배추도 비싸고 무도 모든 게 다 비싸서 1,000포기만 하고 더 맛있게 해서. 김장 채소들은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마트에서 김장 재료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3,000원으로 작년 대비 50%가 오르고 무는 무려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부재료인 대파, 쪽파, 마늘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김장을 좀 일찍 하려고 나왔는데요. 예년보다 배추가 많이 비싸서 조금 망설여진다고. 배추는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고온과 가뭄 피해로 올해 가을 배추 면적이 작년 대비 10.2% 줄고 생산량도 14%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24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3%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농가에 가면 지금 작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본격적인 김장 시즌이 다가오면 배추값이 좀 인상될 거라는 그런. 정부는 배추 비축량 62만 톤을 공급하고 직거래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주부들의 부담이 느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제 열흘 뒤면 대입 수능 시험이 열립니다. 고3 교실마다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수험생 개인에 맞춘 마무리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며 맞닥뜨린 의문을 교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점검합니다. 앞으로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 수험생들은 저마다 중점을 둬야 할 과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어가 아마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대 관건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찬 음식을 많이 안 먹고 되도록이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이러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국어 영역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 유형을 복습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오답 노트를 활용해 실수를 줄이는 마무리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틀렸던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시험 당일까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수험생과 학부모가 함께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KTX 전라선 꼼수 증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전라선 KTX를 4편 증편했지만 이 중 2편은 서대전 경유로 확인됐다며 경유 철회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서대전을 경유하면 전주 용산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36분에서 2시간 11분으로 35분이나 늘어 증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삼내 3인조 강도 사건에 대해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재원 청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는 17일 1심 판결이 나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서 덤프트럭 10대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 작업을 벌이는 등 이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에코시티 조성으로 이전 사업이 이루어져 온 항공대대는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지만 국방부가 승소하면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미 FTA 이후 직격탄을 맞은 블루베리와 포도 농가에 422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블루베리에 302억 원, 포도 농가에는 120억 원을 지원한다며 올해 안에 폐업하고 읍면동에 지원 신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료용 벼 품종을 보급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사료용과 가공용으로 우수한 벼 영우를 시범 재배한 결과 잎과 줄기, 이삭을 포함한 수확량이 헥타르당 20톤으로 국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금의 2배인 월 4차례로 늘렸습니다. 도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서 매주 금요일로 월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차장 100면 이상의 건물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조례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현재 35개로 설치가 의무화되면 내년에는 100곳 이상으로 늘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순창 구림면의 한 주택의 부엌 아궁이 앞에서 84살 조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치매 환자인 조 씨가 아궁이 불로 쓰레기를 태우다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